여러분 혹시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여기는 원래 그래 라는 말과 함께 상식 밖의 신고식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2026년 현재도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로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독한 텃세가 사실 500년 전 조선시대 엘리트 관료 사회에서는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무려 거우번이나 장원급제한 당대 최고의 천재 율곡 이이조차 이 신고식을 견디지 못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입 관리의 얼굴에 오물을 칠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어 자살자까지 나오게 했던 기록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떠먹여드릴 역사적 지혜 한술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 신입 관료들을 눈물짓게 했던 공포의 통과 이래 면신례의 민낯이에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과거 급제는 가문의 영광이자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수십 년을 책만 보고 살다가 드디어 합격증을 받는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가족들은 환호하고 친척들은 축하주를 돌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와 축하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관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들은 신내 혹은 신귀라고 불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허참례와 면신례라는 신고식 때문이었죠. 허참례는 처음 참여한 사람을 위한 의례라는 뜻이고 면신례는 새로운 귀신에서 벗어나는 의례라는 의미예요. 듣기엔 그럴싸하죠? 신입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학적인 유희와 경제적 착취가 난무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 중종, 명종, 영조 등 여러 왕들이 면신례를 금지한다는 교서를 내렸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왜 계속 금지령을 내렸을까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500년 전 관료들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후배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악습이 2026년 현재 우리의 직장 문화에 어떤 유령처럼 남아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면신례가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신입 관리가 들어오면 약 50일 동안 선배들은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대신 새로 들어온 귀신이라는 뜻의 신귀라고 불렀고 아예 거꾸로 뒤집어서 부르기도 했죠. 상상해보세요. 과거에 급제해서 드디어 관직에 올랐는데 첫날부터 야 신귀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도 불러주지 않아요. 50일 동안요. 조선시대 면신례의 핵심은 귀복 광행, 즉 귀신 복장을 하고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시궁창 오물을 칠하고 누더기를 입힌 채 한밤중에 선배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명함을 돌리게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쓰레기통 뒤져서 나온 음식물을 얼굴에 바르고 찢어진 옷을 입고 새벽 3시에 선배 집을 방문해서 저 신입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죠. 심지어 옷을 찢거나 연못에 빠뜨리고 담장 위로 올라가게 하는 등 신체적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훈련원 권지들이 허참례를 안 한 관리에게 욕설과 모욕을 퍼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히 예를 갖추지 않고 들어왔느냐 며 대놓고 괴롭히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신입사관이 자살한 사건까지 실록에 기록될 정도였으니 그 수위가 짐작가시나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며 국왕 영조조차 이 관습을 묵인했을 정도로 조선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박힌 시스템화된 괴롭힘이었던 거예요. 영조가 한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건 너무 깨끗하고 원칙적으로만 하면 조직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관습은 눈 감아줘야 한다는 거죠. 왕조차 포기한 악습이었던 겁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면신례는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선배들을 모셔놓고 광대와 기녀를 불러 밤새도록 성대한 잔치를 벌여야 했습니다. 특히 무관의 요직이었던 내삼청의 면신례 비용은 17세기 기록에 따르면 쌀 100감에 달했습니다. 쌀 100가마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당시 쌀 한 가마가 약 80kg 정도였으니까 8,000kg의 쌀이에요. 지금 쌀 한 포대 20kg가 약 6만 원이라고 치면 계산해보세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억소리 나는 금액이죠. 그것도 그냥 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선배들에게 잔치를 벌여줘야 하는 겁니다. 광대 불러오고 기녀 불러오고 술상 차려서 밤새 놀아야 해요. 중종실록에는 더 비극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예문관 신입관리가 신고식 비용을 대느라 논밭과 주택 등 재산을 모두 팔고 빚을 갚지 못한 채 죽자 그 아내가 평생 눈물로 지냈다는 비극적인 상소문까지 등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우 과거의 급제에서 이제 출세할 줄 알았는데
신고식 비용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못 갚고 죽으면 남은 가족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살아야 했겠죠. 돈이 없는 신입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부유한 장사치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거나 지방관으로 나간 뒤 백성을 수탈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신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장사치 집 딸과 억지로 결혼하거나 아니면 지방 수령으로 나가서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서 빚을 갚았다는 겁니다. 면신례가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수탈로 이어지는 조선 경제의 암적 존재였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율곡이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곡이인은 국번이나 장원급 제한 조선 최고의 천재였어요. 그럼 그가 승문원에 첫 출근을 했는데 면신례를 하라는 겁니다. 율곡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런 악습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자 선배들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율곡은 참지 못하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율곡집에 이 일이 자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조차 견디지 못한 게 면신례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죠. 직장갑질 119의 2024-2025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에요. 특히 보건업이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혹독한 교육 방식, 소위 태움이라 불리는 문화는 조선의 면신례와 정확히 판박이입니다.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가스라이팅과 사적 심부름, 그리고 회식 강요까지. 신규 간호사는 원래 태워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을 제대로 배워. 신입은 선배 커피 심부름 하는 게 당연하지. 회식 안 나오면 팀워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말들 500년 전 조선 관료들이 했던 말과 뭐가 다른가요? 500년 전 선배 관료들이 신입의 길을 꺾어야 복종한다고 믿었던 그 비뚤어진 권력욕이 오늘날 강압적인 사내 문화라는 이름으로 형태만 바꿔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가 제지해도 관습이라며 대놓고 반박했다는 조선 사관원의 기록은 법보다 무서운 조직 내 정서적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 해자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금지령을 내려도 관료들은 이건 우리 조직 문화다 라며 계속했던 것처럼 지금도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원래 그래.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지. 이게 조직 생활이야. 이 논리가 50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현상이 인류 공통의 그림자라는 점입니다. 서구권에도 헤이징 하징이라는 악명 높은 신참 괴롭히기 관습이 있어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나 유럽의 오래된 대학 사교클럽에서는 신입생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거나 가혹한 과제를 주는 전통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죠. 웨스트포인트 기록 보관소에는 1900년대 초 오스카 부지라는 생도가 헤이징으로 인한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엄청난 양의 핫소스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을 가한 겁니다. 결국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죽었죠.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헤이징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대에서는 대도부시나라는 면신례 도중 폭행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끔찍한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양의 성리학 사회나 서양의 자유주의 사회나 우리라는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다는 원시적인 권력 확인 본능은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해왔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해 라는 보상심리,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 진짜 우리 편이 된다는 왜곡된 소속감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역사 한술 잘 소화하셨나요? 500년 전 율곡 이이마저 도망치게 했던 면신례와 지금의 직장 문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시나요?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동료를 환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처를 주고 있나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조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태평성대는 신입을 괴롭히는 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넓게 쓰는 데서 온다고요. 이제는 우리 일터에서 이 깨달음을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면신례는 결국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율곡 2인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 악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었거나 목격했던 가장 소름 돋는 현대판 면신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술 한술이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